안녕하세요. 충무로 김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허리에서 제일 흔한 질환,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디스크 많이 얘기하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디스크는 원래 있는 거고요. 그게 터져서 신경을 자극하는 병 혹은 증상을 만드는 건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협착증, 여기에 좁을 착자를 씁니다. 그래서 좁아지고 좁아졌다, 그런 영어 단어로는 스테노시스 이렇게 부르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단순히 구멍이 좁아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왜 구멍이 좁아지는데 문제가 생길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에서는 두 가지 중요 부위에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척추의 양옆에서 두 가지 뼈가 만나서 형성되는 구멍, 그리고 척추의 뼈 사이사이에서 그 척추관 중간 혹은 척추관 코드가 지나가는 구멍에서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은 또 신체 다른 부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동맥에서 동맥관 협착증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은 척추와 관련된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혹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모델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측면 협착증이 있습니다. 측면 협착증은 어떻게 되냐면, 척추뼈 옆면에 구멍, 여기 추간공이라는 곳이 있는데 신경이 나와서 팔목으로 혹은 다리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구멍입니다. 측면에 생기는 협착증을 측면 협착증이라 부르고요. 중앙 협착증은 뼈와 뼈 사이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가 점점 좁아지면서 이 안쪽에서 좁아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중앙이 좁아지게 되는 부분을 척추관 중앙협착증, 그 다음에 나오는 구멍이 좁아지는 부분을 측면협착증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는 측면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눌리는 부분 따라서 신경 테리토리 따라서 많이 좁아지게 되고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척추관 가운데에서 협착증이 되는 경우는 주로 양쪽이 다 저리거나 혹은 양쪽으로 혹은 엉덩이로 방사되는 통증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건강한 척추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뼈가 자라나게 되고 신경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이 되면서 신경이 빵빵하게 붓고 나중에 병증처럼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협착증이 생기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우선 중앙협착증 환자는 서 있거나 걸을 때 증상이 악화되고요. 몸을 이렇게 뒤로 젖힐 때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디스크랑 반대입니다. 디스크는 오히려 앞으로 구부리거나 힘을 많이 주면 그러는데, 협착증은 오히려 신전 자세를 하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몸을 앞으로 굽히면, 예를 들어 할머님처럼 쇼핑카트에 혹은 유모차 끌고 걸어가시는 분들 본 적 있죠? 이런 경우에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가볍게 영상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디스크가 이렇게 싸고 있는 섬유륜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미세하게 균열이 생기면서 디스크가 볼록 튀어나오죠. 이런 걸 디스크 탈출증이라 그럽니다.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디스크 하지만, 디스크는 원래 있는 구조물이고요. 이게 젤리처럼 이제 균열을 타고 일어나서 쭉 터져 나오는 이것을 디스크 탈출증이라 부릅니다. 여기에 모형 같이 보시면 겉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 있고요. 그 내부에 내핵이 있습니다. 내핵이 싸고 있는 섬유륜의 빈틈 혹은 파열을 따라서 터지는 걸 디스크 탈출증 이렇게 부릅니다. 증상은 한쪽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디스크가 튀어나올 때 사이즈가 많이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싸고 있는 섬유륜에서 파열이 생기면서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눌리게 되면 오른쪽 증상이 나타나고요. 왼쪽이 눌리게 되면 왼쪽 증상이 나타나고, 가운데가 눌리면 허리 정가운데 통증이 유발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허리가 뻐근하신 분들이 허리 가운데면 디스크가 가운데 각각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가 돌출되면서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여기가 추간공이라고 부르는 데인데, 여기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파열은 어느 정도 조금 받쳐주지만, 추간공은 조금만 튀어나와도 증상이 많이 심해지게 됩니다. 디스크는 척추관 협착증이랑 반대예요. 구부리거나 앉는 자세에서 오히려 압박이 강해져서 악화되고요. 신전 자세에서 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전 자세 요새 유행이잖아요. 척추관 협착증에선 신전 자세가 안 좋고요.
디스크 탈출증에서는 신전 자세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우선 오늘은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다음에 엑스레이, MRI 각각 비교하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상태를 구분하는 건 의사의 몫입니다. 하지만 대개 40대 이전에서는 척추관 협착증까지 가지는 않고요. 급성 디스크 파열 혹은 급성 디스크 탈출증 혹은 만성 혹은 퇴행성 디스크 탈출증이 흔하고요. 40대가 넘어가시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는 대개는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퇴행성이라는 경우는 우리 역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노화가 되면서 디스크가 조금씩 천천히 진행되는 디스크 파열을 퇴행성 파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대에서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왔어요. 운동하다가 뜨끔해서 왔어요. 이런 경우엔 급성, 갑자기 볼록 튀어나와서 갑자기 없었던 통증이 더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조금 더 통증이나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오히려 급성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운동이든 일상생활이든 증상이 악화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정밀한 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